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관세 부과의 효과 지난번에 본다고 했었는데요. 경쟁시장 들어왔으니까 그거 교과서를 일단 이걸 먼저 볼까요? 교과서 말고 실전 200제 그거 좀 먼저 볼게요. 215페이지 72번 문제 보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 경제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에 비해서 사회 후생적으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러면서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 몇 줄? 어떤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냐? 두 번째, 단기 균형 상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거기 완전 경쟁 시장 단기 균형의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를 설명해라. 세 번째는 독점 시장의 단기 균형 상태를 설명해라. 독점의 장기 균형 상태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제 이런 문제는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오면 좋기야. 그런데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 뒤에 넘겨봅시다. 몇 군데 좀 체크를 해서 우리 기본 개념을 말로 떠들 필요가 없어. 거기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으로서 수많은 수요 공급자, 동질적인 상품, 완전 정보, 그 다음에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만족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밑에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뭐 다 알겠지만 스펙트럼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과 가까운 건 뭐예요? 과점이에요? 독점적 경쟁입니다. 독점적 경쟁. 그리고 과점 시장이 있고, 독점이 있죠. 독점이.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스펙트럼에 있다. 스펙트럼 이렇게 쭉 스펙트럼 이렇게. 자, 과점과 독점적 경쟁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과점과 독점을 나누는 기준도 있고 물론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도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고 물론 요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뭘까요? 어떤 시장은 독점적 경쟁이라고 어떤 시장은 과점 시장이라고 그래? 얘는 독점과 가깝고요. 얘는 경쟁과 가깝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독과점의 공통점,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야.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진입장벽의 존재에 비해. 그래서 진입장벽이 얘는 둘 다 있어요. 요 진입장벽이 있어. 얘는 진입장벽이 없어. 두 번째는요, 요 완전 경쟁, 요 독점적 경쟁하고 과점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진입장벽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얘는 독점의 요소도 있지만 경쟁의 요소도 있습니다. 경쟁의 요소가 있어. 이 경쟁의 요소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그러면 이제.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 말고, 공통점은 장기에 모든 기업의 이윤이 제로라는 거야. 장기에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야. 이 공통점이. 얘 장기에 무이윤 정리가 성립합니다. 얘도 장기에 무이윤 정리가 성립해요. 물론 장기 무이윤 정리가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파이가 당연히 0보다 크고 얘도 장기에도 0보다 커. 장기 무이윤 정리라는 것은 파이가 0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야 이게.
다른 점은 뭘까요? 완전 경쟁과 독점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요 장기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요. 두 번째,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세 번째는 얘가 이제 독점과 가까운 게 있습니다. 독점과 가까운 게. 그게 뭘까요? 얘네들이 기업이 공급하는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공급하는 제품들이 얘가 제품 공급하는 동질 제품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이라는 거야. 얘는 차별화된 제품. 얘는 뭐고요? 동질 제품입니다. 동질 제품.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두 번째 가서 이 독점적 경쟁과 과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요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게 독점과 똑같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독점적 경쟁과 또 다른 점이 어떤 점에 차별이 되냐면 진입 장벽이 없고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과점 시장에서는 여기는 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뭐 교과서는 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 얘보다는 작지만 뭐 이런 두세 개 기업이 있다. 이게 뭐 큰 차별화가 될까요? 차별화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점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가격을 어디서 정하냐에 따라서 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고, 상대방의 산출량을 어디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산출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 의존하에 있는 두 기업이다. 상호 의존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호 의존성. 이걸 mutual dependence, 상호 의존성. 이영환 선생님 책을 보면 과점에 보통 이제 차별 과점과 동질 과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점 시장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점 시장에는. 차별 과점과 동질 과점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과점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니다. 왜? 다른 시장에도 이미 차별화된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여기도 동질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가 이게 차별한, 이게 핵심적인 특징이냐? 그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에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전략적인 행동. 그래서 전략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니까 게임 상황에서 게임 플레이어처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 이론으로 분석을 합니다. 과점 시장은.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들으세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항상 없나? 일단 시장 자체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단장기로 나눌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눌 때는 단기에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있어요. 여기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기에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야. 그 단기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단기라고 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을 단기라고 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경쟁하고 독점 상황에 요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건데, 단기를 보고 장기를 볼 거란 말이죠. 단장기를 볼 거야. 그런데 이 단기는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 단기라는 것은. 단기는 아직까지 시장 구조 자체는 진입 장벽이 없는 시장 구조지만 단기에는 여전히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단기라고 본다 이것이. 이해되시죠? 이거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특징들을. 뭐 나중에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사실은 여기 이제 모형들을, 중요한 주제들을 쫙 정리를 이렇게 하면 각각의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들, 그 시장에 나오는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공부가 다 된 건데, 문제를 다 유형화 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216페이지 왼쪽에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에다가 별표하고, 단기 균형 P하고 MC가 같다는 건요, 거기다 이윤 극대화 써놔.
P equal PMC, SM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거기 P하고 결국은 AC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지금 unequal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지 않다는 건 뭐야? AC가 단기에는 P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으면 이윤이 제로인데 이윤이 제로가 아닐 수가 있어 단기에. 그래프를 써놔요. 파이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0하고 같은 경우.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 상태에서는 파이가 0 이상, 0, 0보다 작은 이 세 가지의 경우의 기업들이 다 혼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해가 안 되지. 완전 경쟁은 진입 장벽이 없는데, 파이가 0보다 크면 아주 신속하게 진입해서 이게 제로가 돼버릴 것이고, 파이가 0보다 작으면 빨리 이탈해가지고 아무 비용 없이 이탈해서 제로가 될 텐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진입 이탈이 자유롭지 않는 상황을 단기라고 그런다. 완전 경쟁의 단기.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내려가 보면 다만 거기 단기에서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특징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격 수준이 평균 비용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따라 경쟁 시장의 단기 규제에서는 개별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자, 밑에 그래프는 그 중에 하나 예입니다. 그 D0에서 D1으로 화살표 해봐. D0에서 D1으로 화살표. 시장의 최초의 균형이 이점의 최초 균형 써놓고 D1에서 D0에서 D1으로 화살표하고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써놔.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예요? F점이죠. F점이야. 그리고 최초의 시장 균형 P0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그 P0가 옆에다가 가격 수용자 써놔. 시장에서 P0의 가격이 결정되면 P0를 수용해야 되고 P1 가격을 주어지면 P1을 수용해야 됩니다. 누가? 완전 경쟁 기업이. 그래서 최초에는 그 AC의, SAC의 최하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Q0 수준에서 쭉 화살표를 올려서 Q0 찾아봐요. 쭉 화살표를 끌어올려서 그 SAC 최하점에다가 화살표 거기까지. 거기 높이가 뭐예요? 가격이죠. 그 높이가 뭐예요? AC의 최하점이. 그러니까 AC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 써놔. P equal AC. P equal AC. 그러면 이유는 뭐야? 제로죠. 그런데 오른쪽 Q1 봐봐요. 새로운 시장의 수요가 늘어서 시장 균형점이 F점이 됐어. 그럼 가격이 지금 P0에서 P1으로 올라가는데 AC가 그대로 만약에 일단 평균 비용 곡선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가격하고 뭐가 차이가 나? 평균 비용이 차이가 나죠. 쭉 Q1에서 점선이 쭉 돼 있는데 화살표를 거기 SMC 만나는 점까지 화살표하고 그게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AC와 SAC와 만나는 점까지 화살표하면 AC 평균 비용이야. 뭐가 뭐보다 높아? P가 AC보다 더 크죠. 오른쪽 화살표 파이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서 파이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단기에는.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예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다 한꺼번에 다 그려버릴 수가 있는데 손실을 보는 경우, 0의 경우, 이윤을 보는 경우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까지는 뭐 안 필요해. 두 번째,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장기 균형에 하나 고쳐야 되는데요. 거기 첫 번째,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밑줄. 기업들이 공급과 소비자들의 수요와 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밑줄. 뭐 이게 단기든 장기든 항상 그렇습니다. 이윤 극대화 써놓고 가격 수준이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또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이게 장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평균 비용과 일치한다. 밑줄. 한계 비용 P equal MC는 이윤 극대화고요. 그 다음 P equal AC는 뭐예요? 파이가 제로다. 따라서 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개별 기업이 정확하게 0의 이윤을 얻게 되고
만약 초과 이윤을 누린 다음에 어쩐다고? 새로이 신규 진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파이가 제로가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아무런 비용 없이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요 파이가 0보다 큰 초과 이윤 상태는 균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경쟁의 장기 균형 거의 별표하고요. 항상 이 수식을 써야 됩니다.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나오면 이 수식을 써야 돼. P하고 MC, 롱런 MC, 이거 이윤 극대화 써놓고 P equal LMC, 이윤 극대화. 그리고 P equal 그 LAC, 장기 무이윤 정리, 장기 무이윤 정리, 이윤이 제로란 말이에요. 장기 무이윤 정리. 그래서 P equal LMC, LAC, 장기 비용과는 이런 관계가 있고, 가격이 단기 비용과도 항상 다 같습니다. 거기 SMC 이렇게 되는데, SMC 앞에다 equal, LMC equal SMC equal SAC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SAC 거기 밑에다가 최적 시설 규모, 완전 경제 장기 균형 관련해서 교과서에 그래프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교과서 페이지를 좀 거기다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어디냐면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은 페이지 332페이지고요. 332페이지. 그 다음에 장기 균형은 337페이지인데 337페이지. 거기처럼 그 실전 200제 216페이지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이 나오면 반드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왼쪽에는 장기 시장 균형, 시장의 동그라미. 오른쪽에는요, 장기 개별 기업 동그라미. 그래서 완전 경제 장기 균형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완전 경쟁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장기 균형 상태. 자, 거기 E equal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곡선이 벗어나 있죠. 이게 왜 이랬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죠? 거기를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래프가 밖으로 쭉 튀어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그래프를 여러분이 안 그려봐서 그럴 텐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개별 하나 선 하나하나가 다 개체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 나중에 묶는데 이게 안 묶인 거야. 지 맘대로 도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 화이트로 좀 지우고 E equal G 있는데 SMC를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SMC를. 그리고 그 지금 장기 균형이니까 SMC, SAC 이거를 다 LMC, LAC로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래프를 그 옆에다가 조금 하나 다시 그려도 좋겠습니다. 시장의 수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시장과 개별기업, 시장의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우하향하는 디맨드,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커브. 이 시장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 균형 가격이 결정되겠어요. P스타의 시장 균형 가격이. 이게 결정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개별기업은 그대로 받아들여. P스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어떤 기업만 남나고 장기에는 요 AC가 여기에 접하는 기업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퇴출이 되거나 시장에 신규 기업이 진입해서 결국은 다 여기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게 롱런 AC다. 그리고 AC가 이렇게 생겼으면 MC는 항상 최하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MC야. 롱런 MC. 이렇게. 그러면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시장의 개별 기업의 공급량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자, 그리고 거기 S 단기 비용 곡선도 여기서 다 맞아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SAC야. SAC. 단기 비용 곡선이에요. 그리고 MC는 잘 들으세요. MC는 요렇게 그려도 되고 요렇게 그려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만 요 평균 비용 곡선은 단기 비용 곡선을 전부 다 이렇게 모은 포락선인데요. 요 한계 비용은 얘가 단기 비용 곡선들을 이렇게 모으는 포락선이 안 돼. 통과를 하는 게 일반이에요. 이렇게 모으지를 못해. 그래서 S, MC. 결과는 이 점이지. 이 점이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잖아요. 뭐와 뭐가 맞다르죠? 시장의 P스타, 요 시장의 가격과 뭐가 같죠? LAC, LAC 장기 한계 비용의 평균 비용의 최하점과 같죠. 그리고 뭐하고도 맞아떨어져? 요 MC하고도 맞아떨어지지. 그래서 LMC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요게 장기 비용 곡선과의 관계고, 요거 전부 다 또 뭐하고도 같아요? S, AC, 미니멈. 요거 같고, S, MC하고도 같고. 그래서 여기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얘하고 얘가 같다는 것은 이 높이가 시장 가격이기도 하면서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평균 비용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윤이 제로인 상태라고 얘기했고, 얘하고 얘가 P하고 MC가 같은 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니까 장기에도 모든 기업은 물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장등기나 단기나 항상 성립해 이거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랬냐면 P하고 SAC,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최하점에서 SAC와 만나고 있다는 것은 SAC는 어떨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SAC와 최하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은 SAC는 요 각각의 자본량을 중심으로 한 시설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장을 지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최적 시설 규모, 최적의 시설 규모. 이걸 최적 시설 규모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적 조업도다. 이렇게 조업도. 자, 잘 들으세요. 완전 경제에서 문제가 항상 이런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이 디맨드 커브를 줍니다. 수요 곡선은 항상 줘. 이거 주지 않은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요 비용 곡선들을 줘요. 요 비용 곡선들을. 그런데 이 비용 곡선들을 두 개를 주기보다는 한 개를 줘서 이 비용 곡선을 찾으라고 해. 뭘 주면요? TC 총 비용 곡선을 주면 요 MC와 AC를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TC는 뭐 LTC를 줘야지. 장기 총 비용 곡선을 주면 장기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요거 줬어. 요거하고 지금 요거 줬다. 그러면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요거 구하라고 합니다. 요거 구하라고 해요. 이게 뭐지? 장기 균형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 뭐만 찾으면 돼? 요거의 최하점만 찾으면 돼. 요거 최하점.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조금 이제 그냥 좀 이제 힘들더라도 이렇게 구하면 돼. MC하고 AC가 만나는 점. 더 쉽게는 뭘까요? 더 쉽게 좀 있어 보이는 방법은 이제 요 AC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LAC 미니마이즈 해서 Q 찾으면 돼. 그러면 요거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나와. 그 다음에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요. 시장 균형 찾으라고. 시장 균형 가격을 찾으라고 그래. 근데 수요 곡선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시장 균형을 찾아? 공급을 줘야지 찾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요 Q스타를 알 수 있으면 Q스타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면 MC나 AC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시장 가격이 나오고. 자, 그 시장 가격을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시장 전체 수요 공급량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찾으라고 그래요. 시장 전체 수요 공급량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뭘 찾으라고 그러냐면요. 이 경쟁 시장에서 장기균형 상태에서 몇 개 기업이 조업을 하는지. 기업의 숫자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시장 공급량은 이만큼인데
개별 기업이 이것만큼 공급하니까. 얘를 예로 나눠버리면 시장에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개가 공급이 되는데 개별 기업이 하나 10개씩 생산한다. 그럼 몇 개 기업이 존재하겠어요? 10개 기업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의 숫자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기업의 숫자는 요 스몰 q분의 라지 q 이렇게 하면 요 기업의 숫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경의 장기균형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이거야. 이 두 개를 다 주고 나서 요거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도 안 주고 요거 하나 주고 찾아라. 그러면 LAC, MC, LAC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 최하점 LAC 미니마이즈 하면 요 미니마이즈 이렇게 해서 Q 찾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미분만 할 수 있으면 요거 그냥 찾을 수 있다. 자, 거기에 경쟁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독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독점의 단기균형 상태, 이 독점의 단기균형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완전히 장기균형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꼼꼼하게 여러분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써져 있는, 이렇게 친절하게 써져 있는 책이 있을 수가 없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독점의 단기균형은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에 독점의 단기균형은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완전경쟁의 장기균형 별표하고 독점의 단기균형 별표해서 이거는 꼼꼼하게 교과서를 읽어서 그냥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돼. 독점의 단기균형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그냥 할게요. 거기 그 설문 3 독점의 단기균형에 거기 그래프가 없는데요. 그래프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없는데 그 밑에 빈 공간에다 그래프 한 개 그릴까요? 독점의 단기균형하고 그래프를 하나 그릴까요? PQ 평면에 PQ 평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요.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이다. 그럼 MR은 절편, 종축 절편을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나올 거고, MC는 우상향하고요. MR과 MC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이윤극대와 가격 산출량 정해집니다. 먼저 MR 이꼴 MC 조건하에서 이윤극대와 산출량이 정해지고 QM 가격은 어디서 정해져? 수요곡선의 높이에 정해지죠. 왜 수요곡선의 높이에서 정해져요? 수요곡선이 뭐니까?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하니까. 최대 지불 의사가 독점자가 다 받는 거죠. 최대 지불 의사를 독점자가 다 받는다. 그래서 그 독점의 단기균형 상태는 이렇게 확인만 좀 할게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 MR 커브, MC, MR, MC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독점의 가격과 독점의 거래량, 산출량이 결정되고, 만약에 요 가격과 산출량이 여기인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AC 곡선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AC가 잘 들으세요. 독점적 경쟁과 독점의 차이점이 여기입니다. AC 곡선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항상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런데 독점은 요거에 반드시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으면서 AC가 요 MC의 최하점을, 요 MC가 AC 최하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AC야. 그리고 단기균형이니까 쇼틀런. 지금 우리가 정하는 요 가격 수준과 평균 비용의 수준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낮고, 여기 보니까 평균 비용이 낮고, 이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만큼이 뭐겠죠? 이게
양의 이윤이죠. 양의 이윤이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독점은 초과 이윤을 누린단 말이죠. 경쟁과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쟁시장, 독점시장.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높은 가격, 낮은 산출량, 사중 손실. 독점의 사중 손실. 요 사중 손실은 왜 나타나냐? 데드웨이트 로스는, 독점의 사중 손실은 경쟁시장보다 적은 산출량을 생산하고 뭐와 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MR equal MC 수준인데 MR equal MC 수준 이보다 가격이 높게 설정돼서 P하고 MC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한 개의 비용보다 더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그래서 이 자원의 비효율성은 P하고 MC의 차이가 날 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러너의 독점도라는 게 있다. 러너의 독점도. 이 러너의 독점도라는 것은 P분의 P-MC인데, 경쟁시장이라면 P하고 MC가 같으니까요. 독점도는 뭐야? 제로죠. 독점시장이라면 P가 MC보다 높으니까 독점도는 플러스 값이, 양의 값이죠. 이게 러너의 독점도인데, 러너의 독점도하고 나중에 이제 힉스의 독점도를 보시면, 힉스의 독점도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도분의 1이 됩니다. 요게 힉스가 말하는 독점도인데, 요 가격 탄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완전 탄력적이면 경쟁시장이에요. 뭐 이거 무한대 값이야. 경쟁시장이라면 탄력도가 무한대 값이 가지면서 이게 제로가 돼버려요. 독점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 전에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러너의 독점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러너의 독점도에서 모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MR equal MC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 그 말은 이 MC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요? MR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P분의 P-MR 이렇게 쓰면 모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 원리를 집어넣은 것이고, 또 MR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업의 MR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업의 MR은, 여기 시장 지배력 써나?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업의 MR은 뭐와 같다면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을 충족합니다.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을 충족해. 그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은 MR과 P와 수요의 가격 탄력도의 관계야.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MR 대신에 뭘 집어넣어버리면, 이걸 집어넣어버리면요.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P 마이너스, 여기가 P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도 분의 1, 여기에 P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남는 거는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위에 것이 러너가 말하는 독점도고 얘가 힉스가 말하는 독점도인데 사실상 똑같은 거라는 것이. 그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 요것도 도출 해봤겠죠? 안 했나? 해봤잖아. 안 했어요? 그거 그냥 봐버리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교과서 이윤 극대화 편에 그 10장에 보면 10장에 300페이지를 좀 보세요. 300페이지. 거기 그 한계 수입 곡선의 도출이 있는데 거기다 별표를 하고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교과서를 이게
많이 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봐야 할 때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거기 한계 수입 곡선을 도출하는 게 나와 있는데 아래 그래프를 좀 먼저 잠깐 보세요. 수요 곡선이 있고요. 한계 수입 곡선은 보니까 종축 A점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걸 이제 기울기가 2배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정말로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어. 세상에. 거기 보세요. 그 위에 좀 읽어볼까요? 한계 수입 곡선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밑줄 보세요. 수요 곡선은 항상 평균 수입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 AR 곡선이다. 평균 수입 곡선이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다름 아닌 평균 수입은 판매되는 상품 한 단위당 평균적 수입을 의미하고 물건의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수요 곡선이 평균 수입 곡선인 것을 알 수 있고, 우선 하나의 특별한 경우로서 한계 수입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냐면, 먼저 그 1번 수요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 곡선이 수평일 때 언제 수평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수평입니다. 한계 수입 곡선은 평균 수입 곡선의 평균 수입 곡선인 수요 곡선과 일치한다. 밑줄.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뭐도 MR도 수평이다. 그 옆에다가 수요가 수평이면 MR도 수평이다. 이게 뭐 독점의 단기 균형인데 지금 그 설명만 이렇게 하면 번호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매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MR 커브 한계 수입 곡선에 관한 얘기예요. MR 곡선. 먼저 수요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가지면 수평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 수식으로 따지면 P equal A라는 거예요. 상수값이야. TR은 뭘까요? 우리 MR 찾고 싶어. TR은 P 곱하기 Q잖아. 그럼 AQ죠. MR은 뭐예요? TR을 Q로 미분한 거잖아. 그럼 뭐죠? A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P equal A인 수평의 상수면 항상 MR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요가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P equal A 마이너스 BQ 이런 형태야. 이게 이제 이중훈 선생님 책에 방금 그 오른쪽에 페이지에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P equal A 마이너스 BQ야. 물론 A하고 B는 0보다 큰 상수값이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우하향한다는 것이죠. TR은 뭐죠? P 곱하기 Q니까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여기다가 Q만 곱하면 돼. 굳이 곱했다가 미분할 필요 있나? MR은 없는 것은 그냥 곱했다가 또 미분해도 그대로 나오고, 이 곱하면 BQ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2BQ가 될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보니까 수요 곡선이 P equal A-BQ일 때 MR 커브는 A-2BQ가 되는구나. 종축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생겼을 때 MR도 그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P equal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게 P equal A-BQ 이런 형태라는 얘기고, MR 커브
이렇게 생겼다. 절편은 같고 기울기만 2배다. 이렇게 MR. 그런데 이 MR을 도출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지금 수식으로 도출했고요.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도출하는 방법을 쫙 거기 쓰고 있는데요. 그게 330페이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있는데, 일단 그래프의 그 C점 한번 보세요. C점에서 점선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B점을 찾았어. 그리고 A, B의 사이의 길이를 측정을 해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 길이하고 어디가 지금 같게. 다시 C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보냈더니 A, B와 길이가 같게 CD를 설정을 했어. 같다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선분의 길이가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이중수 쌤 책에 지금 300페이지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D점을 찾으면 처음에 A점과 D점을 연결하면 MR 커브가 도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번에 이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과 관련해서 그 뒤에 302페이지 보면 수요의 탄력도 얘기하면서 요 그래프를 그렸을 거야. 기억나시죠? 거기 별표하시고. TR이 총 수입이 가장 커지는 점은 언제라고요? MR이 거기 한계 수입 돼 있고요. MR이 제로인 점 써놔. MR이 제로. MR이 제로인 점. 이게 TR이 가장 커진다. 이랬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 요게 지금 MR을 구하는 것인데, MR은 한 번만 써봐요. 뭐 안 한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DQ분의 DTR이 되고요. MR은 DQ분의 DTR이야. 그리고 이게 산출량을 변화시킬 때 요게 TR은 P 곱하기 Q죠. 경쟁시장이라면 시장 가격은 상수값입니다. 일정해. 그런데 독점시장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서 생산하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다 달라. 이게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얘도 뭐의 함수라는 거야? Q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DQ분의 DP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DQ분의 DQ1이고 앞에 거 곱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뭘로 묶으면 P로 묶으면 얘는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보면 DQ분의 DP인데 뭘로 나눴으니까 P를 묶었으니까 없던 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P분의 Q. 결론적으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가격의 1%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지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수를 취했다. 역수를 뒤집어 놔야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1 마이너스 역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MR과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P의 관계를 우리가 찾았고 요 관계를 찾았고 이걸 가지고 얘가 1일 때 요 전체가 0이 돼버리니까 MR은 제로가 되고 그때 TR이 가장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TR이 가장 극값을 가죠? MR이 제로일 때 MR의 밑면적을 다 더한 것이 가장 커지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면 되고 독점의 단기균형 상태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 21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지금 설문 4는 장기균형 조건이기 때문에요. 설문 4는 그 독점의 단기균형 조건이 아니라 장기라고 써놔. 장기 좀 고쳐주세요. 217페이지 첫 번째 줄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설문 5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이 독점에 비해서 사회 후생적으로 우월한 이유. 첫 번째, 독점은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되는 최적 시설 규모에서 몇 줄? 최적 시설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초과 이윤을 누리는 상태에서 시설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항상 독점은, 잘 들으세요, 독점은 어디서? 규모의 경제 구간에서 생산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 구간은 U자형의 AC의 최하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U자형의 AC의 최하점에서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독점은 어떻다고?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우하향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최저화되지 않아. 그래서 독점 시장은 또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 과소 생산 밑줄. 독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입장벽 구축, 각종 로비,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X 비효율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걸 X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X 비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X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X 효율성은 뭐야? 엑스트라 효율성입니다. 엑스트라 효율성인데 엑스트라 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외의 다른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파레토 효율의 자원 배분 이거 이외에 다른 효율성을 추구하는 힘을 엑스트라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엑스트라 효율성은 경쟁의 압력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경쟁의 압력이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용 절감의 노력은 언제 해? 누구하고 경쟁할 때 비용 절감의 노력을 하지. 기업이 하나뿐인데 뭐 비용 절감할 필요 뭐 있어요? 시장에 가면 무조건 나는 초과 이윤을 누리는데.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때 비용을 절감할 노력도 하게 되고 기술 혁신의 유인도 언제 있다고요? 경쟁이 있을 때. 경쟁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럴 때 기업들이 추구하는 행동을 엑스트라 효율성 이렇게 부른다. 그게 없어. 독점에서는. 독점 시장에서는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 밑줄. 독점 시장에서 경쟁의 실종으로 기술 개발의 유인이 약하다. 높은 가격이 설정돼서 소비자의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슌페터 써놔요. 거기 기술 개발의 유인이 약하다. 이거에 대한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슌페터. 오히려 독점 체제가 기술 혁신에 보다 우월하다. 슌페터는 독점 체제가 오히려 경쟁보다 기술 혁신에 보다 바람직한 체제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왜? 독점 시장에서 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누리기 때문에 이 막대한 초과 이윤을 가지고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댈 수 있단 말이에요. 경쟁 시장에는 다 기업이 파이가 제로인데 뭐 어디서 이윤도 제로인데 어디서 기술 혁신에 재원을 마련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오히려 기술 혁신에 더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이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X 비효율성은 라이벤슈타인의 주장입니다. 라이벤슈타인. 그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 오늘 지금 뭐 경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어. 이렇게 가면 보강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기가 잘못 내놓고 뭐 보강이야. 자, 경쟁의 그거 하나를 좀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29페이지 실전 200제 229페이지 77번 문제. 이게 한 번 나올 거라고 제가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 비매몰 비용 이렇게 계속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경쟁적인 볼트 산업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단기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는
20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함수에다가 밑줄 그어봐요. 16 플러스 QI 제곱. 16은 산출량과 무관하니까 무슨 비용이에요? 고정비용입니다. QI는 산출량과 관계된 비용이니까 가변 비용이죠. 볼트에 대한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어요. Q는 110-P. 이렇게 Q 함수로 정의된 것을 시장 수요 함수 이렇게 부르고, P로 정의되면 역수요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기업의 총 고정 비용 16이 모두 매몰 비용일 때 밑줄. 모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오른쪽 화살표 하세요. 모두 매몰 비용. 우리가 뭘 판단했어?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써봐요.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이건 뭘까요? 모두 매몰 비용은 생산 중단에도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니까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포함돼야 안 돼? 안 돼. 따라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뭐예요? TVC 뿐이야. TVC.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PS는 생산자 잉여는 뭐예요? TR에서 뭐만 빼야 돼? TVC만 빼야지. 기회비용만 빼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정비용이 다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TVC만 비용이라 했으니까 고정비용과 구분했잖아 지금. 그래서 고정비용과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단기 공급곡선, 오른쪽 화살표. 단기 공급곡선은 AVC 최하점 괄호 열고 AC가 아니라 AVC 최하점 위쪽에 MC입니다. 위쪽에 MC 곡선만 단기 공급 곡선이다. 다시 한번요. 매몰 비용이 전부 다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면 생산 중단에도 회수 불가능해. 그러니까 가변 비용만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이야. 이유는 생산자 잉여는 뭐라고요? 생산자 잉여는 TR에서 가변 비용만 빼야 돼. TVC만. 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구분되니까. 그때는 AC 곡선과 AVC 곡선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AC 곡선과 AVC 곡선이 두 개가 나온다고. 매몰 비용일 때는. 그러면서 AVC 최하점 이쪽에 MC라고. 공급 곡선은. 두 번째요. 거기 단기 공급 곡선, 뭐 균형 가격. 거기 마지막에 고정 비용 가운데 9가 비매몰 비용이라면 몇 줄? 16이 고정 비용인데 그 중에 일부만 비매몰이고 일부는 또 매몰이라 그러네요. 이런 형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형태입니다. 뭐 풀어본 사람 쉽게 푸는데 안 풀어본 사람은 뭐 이거 뭐야 이러지. 일부만 매몰이고 일부는 비매몰이다. 이럴 때는 자 아까 그랬어요. 일단 이거 고정 비용이 전부가 매몰일 때는 AC가 있고 AVC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고정 비용 전부가 비매몰이면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을 그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구분해야 안 해요? 구분 안 하지. 생산 중단하면 다 회수 가능하니까 비용 자체가 전부 다 가변 비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이 AC 곡선만 나온다고.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은 뭐겠어? AC 최하점 위쪽에 MC지. 그런데 여기처럼 마지막 설문처럼 일부가 매몰, 일부가 비매몰이면 이제 우리가 AC 곡선도 아니고 AVC 곡선도 아니고 또 다른 곡선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ANSC라는 거야. ANSC. 평균 비매몰 비용 곡선이라는 거예요. ANSC라는 곡선을 찾아내야 돼. 그거의 최하점 위쪽에 MC가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F가 전부 매몰이면 곡선이 두 개 나온다. AC와 AVC. 전부 비매몰이면 AC 곡선만 나온다. 그리고 일부가 매몰, 일부 비매몰이면 평균 비매몰 비용 곡선이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근데 쉰 건 한 번밖에 안 쉰 거는 아는데 왜 시간이 많이 가버렸지? 아, 어제 많이 쉬었죠? 죄송해요. 자, 문제. 허탈한 막 웃음이 막 뒤에서 막 들리고 그러는데 10분 쉬겠습니다.